엄마, 이제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요. 아들아, 그건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는 뜻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것이 되어도 내 몫이 남아있다는 뜻이란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신가요? 보증금과 월세 갱신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로하시니 저희가 신경 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날씨는 어떤가요? 혹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이 있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둘러싼 사건으로 충격적인 일을 벌이는 한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새 영상을 올릴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안아주는 모습을 의료진은 묵묵히 지켜봤다. 저도 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항암 치료하면서 모은 돈도 다 잊어버렸어요. 엄마, 장례식장 직원이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오셔야 했어요.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위로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우연히 개인실에서 발견한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더 큰 재산을 살려고 쓰고 있어요. 노트 구석에 꽂혀 있던 남편의 마지막 줄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탁자 위에 놓인 병원비 청구서를 보니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빈방에서 또 울었다. 잠도 이루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만이 우리의 무거운 한숨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집세를 내시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은 실용적입니다. 호스트 역할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어요. 달은 2억에게 어울린다. 나는 브로커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월세가 계좌에 입금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는 네가 도와주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아직도 걱정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이제 내 생계수단이 됐다. 엄마, 이제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빨간색. 천천히 월세에 적응하고 있어요. 요즘 어머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웃님 말씀대로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끔찍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은행 계좌 관리를 위해서야. 자기야,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남편의 모습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던 것 같아요. 월세는 강력한 지원입니다. 요즘 친구들 말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자산 가치도 조금씩 오르면서 그녀도 점차 살아나는 것 같다. 떠나는 걸 보니 남편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어지럼증이 심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당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학대를 중단하십시오. 의사의 말은 문득 내 나이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훨씬 더 피곤해 보여요. 이웃의 걱정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두려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그리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차인과의 재계약 날짜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깊이 생각한다. 남편이 물려받은 아파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상속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친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밤, 그리고 내 아들의 얼굴. 아들아, 이제 엄마가 너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변호사를 만나 기부 과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이 과정을 통해 자녀를 도와주세요. 아들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다. 물론 옳은 선택이오니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옆동이 18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의 말에 많이 놀랐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140억대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위로. 이 동네는 재건축 소식에 완전 들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보증금을 올려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월세를 추가로 내고 월세도 180만 원을 더 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새 임차인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매일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아파트가 올라왔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동안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 계약하기로 되어 있던 어머니가 오기로 하셨다. 나는 매우 걱정된다. 막상 받아보니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니 기분은 좋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부자 동네가 된 것 같아요. 집값은 올랐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새 임대차 계약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아들의 예상치 못한 말에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눈치채고 곤란하다며 엄마, 이제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나는 아들에게 절반을 주었다. 이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아들의 말투는 차가워졌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머니와 저는 월세를 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냥 노후 선물로 줬어요. 내 아들 목소리에도요. 식탁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이상했다. 엄마, 이제부터 월 관리비 내역을 보여주셔야 해요. 나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선물을 받은 후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며 엄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나는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조차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파트를 팔까 생각 중이에요. 우연히 아들의 전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살 때 그 금액의 절반을 가져갈 것입니다. 들어봐요.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쓸게요.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도 조용히 말해야 했다. 아들이 한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됐다. 구매자를 찾는 대로 하겠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놀란 목소리로 달려갔다. 내 아들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 해요. 엄마는 모르시나요? 나도 그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집을 사서 그곳에서 살았다고 했다. 장사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엄마. 매매 계약을 하면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하고 마음은 편하지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엄마 동의 없이 팔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나요?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생각나 또 눈물이 난다. 우리는 함께 심호흡을 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걱정해서 그런 행동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그게 증거예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내 이웃이 손을 뻗어 내게 주었다. 아들이 빨리 팔려고 했던 석삼이를 봤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 알았어? 엄마, 나 지금은 머물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잤어요, 엄마. 표정이 너무 나빠요. 멀리서 이웃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매우 불안정해요. 병원에서 의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밤새 잠든 척하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끓여주는 미역국을 한 모금 마시니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을 품에 안고 버려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가방만 들어있는 서랍을 바라보았다. 장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나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탔다. 해결책은 벨을 누르고 천장을 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이 너무 높다는 의사의 진단을 살펴봤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친구의 위로에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저는 병이 날 것입니다. 매일 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의 추천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직접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해 주었습니다. 기부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며칠이 빗줄기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선물을 취소해도 될 것 같았다. 서둘러야 해요. 나는 변호사의 말에서 희망의 빛을 본다. 내 아들이 선물을 받고 싶다는 바람이 선물을 취소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점차 안정되더군요, 어머니. 월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점, 어머니가 처리하려는 일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녀의 기부 의사와 관계없이 그것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은행 계좌 내역을 보더니 말했다. 주변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리인과 이웃이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자 변호사는 따뜻하게 웃었다. 여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아들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나? 손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 휴대폰에 담긴 메시지를 꼼꼼히 검토하셨으니 이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하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평소처럼 아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안심했어요. 내 말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아들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므로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에 어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나는 내 권리를 얻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송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시작한 기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저는 아들 몰래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내 눈은 멍해졌다.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순종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했던 대화를 하나하나 녹음하면서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보,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사업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늙어서 다루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서 알려드리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예상치 못한 효심을 이해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잘 보관하셨군요, 노인님. 이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세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내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어려움이 두렵지만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각 거래 내역을 인쇄합니다. 내 아들이 허락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한 기록으로 인해 문서 파일이 점점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촬영한 CCTV 비디오 영상도 입수했다. 엄마 은행 계좌. 증거물을 정리하면서 밤마다 울었어요. 나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 친구가 찍어준 영상도 있어요. 이 모든 증거로 충분합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에서 위로를 얻었다. 각 서류 가방을 차례로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결국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내 아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이제 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요, 엄마. 저를 고소할 생각이시죠?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며느리의 문자가 울렸어요. 엄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아들이 이렇게 냉담한 말을 했을 때 혼자서 요리하고 먹는 식사는 더욱 쓸쓸해졌다. 사진을 보다가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듯 선물 취소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방 안에 쌓이는 것은 외로움뿐 아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스레니야, 내가 틀렸어. 용서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내 마음을 꿰뚫는 단검이 되었다. 엄마가 많이 안타깝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도 찾아왔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여보이의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모아온 증거물을 열었다. 은행 계좌를 열고 모든 돈을 인출합니다. 아들과 아내의 냉철한 계산이 담긴 메시지가 있다. 그들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장례식장 밖에서 아들이 울며 구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더욱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제 아들이 매일 저를 찾아와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판사의 판결은 법정에 게시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뒤에서 안도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들이 벌써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아들의 뻔뻔한 말투에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아들인데 내 아들의 뻔뻔한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절반도 못해요. 나는 정말로 내 아기를 보고 싶습니다. 엄마, 가세요. 시어머니도 달려와서 구걸했어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법원 복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 얘야, 전혀 반성이 없다. 남편을 키우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소리를 질렀고 법원 경비원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월세의 절반은 어머니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은 돈 얘기만 해요. 끝까지. 이제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다. 우리 엄마는 다시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라. 아들은 아직도 뻔뻔한 말투로 내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 상황을 좀 봐주세요. 나는 며느리의 간청에 지쳤습니다. 이제 법정에 가야 해요. 그 이후에는 자신 있게 걸었습니다. 아들아, 지금은 좀 가슴이 아프지만 다음날 아들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소한 생활비라도 갚아라. 읽기도 전에 바로 삭제했어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닫습니다. 지금은 정말 낯설지만 이게 제일 신기하네요. 그 일로 인해 나는 아이를 잃었고 지금은 참으로 평안합니다. 엄마를 속인 아이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다. 새로운 시작. 혼자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상상해봐, 아들아. 내 욕심으로 인한 상처도 컸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앞에서는 시세가 2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팔려고 하신 겁니까? 수년간 사업을 해온 부동산 중개인의 눈빛은 똑같다. 그것은 성장했다. 남편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제 나는 떠나야 할 시간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싶어요. 그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생각나네요. 변호사님, 눈빛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기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나는 시작했다. 노인학대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재단 이사장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아파트를 팔고 책을 읽고 삭제하는 일이 자빌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편하게 살겠습니다.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밝고 깨끗하게 시작됩니다. 나는 이 환경을 좋아한다. 사회복지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에요.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어요. 기부금으로 건립될 이재민 쉼터의 설계도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매매 물건이 있는데 빠르면 한 달 안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재단 식구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됐나 봐요.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아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익금으로 복지기금, 요양원 기금 등에 기부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적어봤습니다.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싶은데 아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왜 엄마가 낯선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나는 차갑게 문을 잠그고 귀를 막았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요양원 모형을 보다가 갑자기 남편의 추억이 생각나네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어렸을 때 살던 시골집이 그리워요. 외딴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 할머니,
이곳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30년 만에 찾아간 마을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매화나무가 먼저 나를 방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된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처음 살았던 곳을 기억하시나요? 마당이 더 커요. 이웃집 아이들이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아침에 닭들이 모이는 마당이 좋아요. 와서 고추를 심으면서 땀을 닦아요. 봄비가 내릴 때 정원에 있는 묘목들. 저는 들판에서 나는 흙냄새를 좋아해요. 할머니, 상추 좀 나눠주세요. 나는 이웃과 나누는 작은 것들에 행복하다. 저녁에는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걱정하세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텃밭을 가꾸고 밤에 누워서 별을 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던 달인의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툇마루.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봄에 식물을 파서 여름에 정원에 가져왔습니다. 양상추와 고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가을에는 고추 말리고 겨울에는 김치 담그고 할머니 김치 담그는 것도 도와줄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은 재미있다. 아들이 고추를 심으러 정원에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메뚜기 소리를 들으면서 마침내 마을 여성들과 평화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참 칠리 소스가 제일 맛있다고 말하며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직접 만든 간장의 맛을 칭찬했습니다. 이제는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걱정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밭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상하지만 밤의 마을로 돌아가는 걸 좋아한다. 우리는 홀에 모여 옛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도시에는 화려함이 없지만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정원에 물을 줍니다. 기분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나는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를 즐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은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날이 많습니다. 이제 마을의 달빛이 나의 새로운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처음 혼자 남겨졌을 때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등을 돌렸을 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사실 혼자 보내는 시간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더 강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인생 이러한 생각은 당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관계를 붙잡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때로는 그 관계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든 자녀든 혹은 다른 누구라도 당신의 평화를 방해한다면 용기를 내어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외롭다는 이유로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마치 정원에 새싹이 돋고 날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나를 괴롭히던 모든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약이 되는지 아니면 독이 되는지 잘 구분해 봅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용기를 내보세요.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저는 고향에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로운 나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